자, 우선 오늘 1강인데, 예, 부실채권. 자, 영어로는 예, Non-Performing Loan. 예, 지금 앞자만 따가지고 NP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PL. 자, 바로 이 부실채권은 예, 자,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돼요. 무수익,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예, 미회수, 예, 바로 대출금이다. 자, 은행에서 예, 건저당권을 잡고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예, 바로 대출을 해주는데 채무자가 예, 3개월 이상 예, 이자를 미납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서 예,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죠. 자, 이 채권을 3개월이 지난 영업 1일 날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데 2018년 4월 30일부로 예, 유예를 해줍니다. 유예를. 12개월 동안 이자를 못 내면 경매 신청을 해라. 따라서 연체료도 많이 동결을 해줍니다. 연체료. 예, 3%. 뭐 예전에는 이자 제한법상 꽉 차는 채권까지도 발생이 됐었죠. 자, 바로 이 NPL 이미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이 부실채권을 우리는 할인해서 매입을 해온다는 겁니다. 할인해서 매입을. 자, 할인을 안 하고 100% 예, 다 지급을 하면은 이게 대위변제가 되죠. 대위변제. 물론 대위변제도 배웁니다. 대위변제도요, 수익이 24%에서 우리가 100%까지 수익을 내요. 대위변제도. 근데 NPL은 할인해서 매입해 온다는데 의미가 예, 크다는 겁니다. 자, 물론 NPL의 매입 유형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자, 매입하는 금액을 매입하는 바로 이 건저당권을 담보로 건저당권부 예,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게 큰 매력이죠. 바로 소액 투자 수익률 높다. 자, 지금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 반복해서 설명을 또 드리는데 예,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 따라서 바로 이 건저당권을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이 건저당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건저당권 이전. 만약에 예 1번 건저당 같으면은 1-1번으로 부기등기로 예, 건저당권이 이전이 되죠. 내가 매입하는 건저당권, 할인해서 매입한 이 건저당권을 담보로 예, 저축은행에 90% 정도를 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2020 2019 예, 타경 (8453) 양주군 광사동에 있는 예, 토지인데 참 괜찮아요. 이게 1금융에 9억 1,700만 원의 원금이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서 7억 8천만 원에 예,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요. 자, 7억 8천만 원 돈이 없죠. 바로 예, 저축은행에 6억 3천만 원
예,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자, 이 사건은 2020년 4월 10일 날 우리 수강생인 투자자하고요. 예, 우리 직원하고 의정부 지분에서 배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채권 최고 금액은 11억 뭐 얼마가 되는데 9억 1,700만 원짜리를 7억 8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6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으니까 실투자는 1억 5천만 원으로, 물론 여기에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건저당 이전비, 건질권 이자. 자, 이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배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자, 이 사건은 대학당 낙찰된 금액이 9억 4,500만 원 정도. 감정 가격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낙찰금이에요. 자, 바로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공간을 좀 확보하고요. 자, 교재를 조금만 읽어보고 참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뭐 이걸 몰라서 NPL을 실전으로 이용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역사, 연역, 효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부실채권은 영어로 non-performing 실현되지 않는 채권을 뜻하면 줄여서 NPL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건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미납하면은 바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추전, 손실이 있는데 이건 부실채권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채권을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루어지느냐? 바로 1998년 9월 16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자, 이 법률이 뭔가 하면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담보부라든지 건저당권이라든지 무담보부 채권을 제3자에게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에요. 자, 이때가 돌이켜보면은 IMF 시절이었잖아요. 저는 아주 이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이때 제가 한 부동산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때. 지금 여기서 또 여기부터 오늘까지 더 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때 저는 IMF라는 그 고통을 모르고 오히려 집도 사고 뭐 돈을 잘 벌고 그랬는데, 그 돌아간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테헤란노에 빌딩 몇 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뭐 몇백억밖에 안 했지만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과 보증금으로 다 충당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은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망한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빌딩도 안 알리고 남은 잔존채권 빚지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규모로 알차게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때 바로 이 NPL 채권을 자, 아주 이거는 뭐 양호합니다. 만약에 테헤란노의 강남에 그냥 300억이라고 치자고요. 빌딩이 지금은 뭐 수천억 가겠죠. 300억짜리 빌딩이 바로 이자가 미납되죠. 이자 못 내죠. 자, 이자 못 내면은 저당권 실현인데 저당권 실현은 다시 말해서 임의경매잖아요. 임의경매인데, 자, 지금도 사건이 복잡하거나 송달이 안 되거나 경매 개입 물건이 많거나 이러면은
경매 신청해서 매각기일 잡히는 게 지금 1년 동안 안 잡히는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김포의 감정동에 공장을 지금 경매를 신청했는데 3월 10일이면은 지금 1년 돼 가는데 이제 겨우 매각기일이 아직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예정 물건으로 돼 있어요. 감정가 46억인데 우리가 18억에 2순위, 1순위 용인 축협에서 6억의 채권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게 기간이 높아요. 이때 지금 요즘 현상 자체가 지금 뉴스가 부실 채권이 많이 쌓이면은 배당이나 이런 거로서 해소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부실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서도 매각을 안 하면은 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매각을 하면은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싸게 할인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전부 양질의 이 NPL을 매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 해소로서 해서 바로 저당권을 회수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계 회사에서 거의 다 사갑니다. 골드만삭스, 론스타, G캐피탈. 그냥 300억짜리를 말하자면은 200억에 매입을 해서 다시 캠코나 은행을, 법원을 통해서 그냥 배당을 그대로 250억 받는 거예요, 250억. 또 이 사람들은 200억을 다 주느냐? 또 건질권 대출을 받아요, 건질권. 자기네들끼리 건질권. 10% 투자해가지고 20억 투자해가지고 50억 돈이 남아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거둬들여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먹고 튀었어요. 이 국제 재판을 했지만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나와요. 예,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금이라는 걸 징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해 만든 게 바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은행에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금융에서 다이렉트로 안 팔고 바로 SPC라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법인 회사로 넘겨서 이거를 관리하는 AMC 유동화 회사, SM 매니저 컴퍼니 유동화 회사에서 이 담당을 SM 매니저가 취급을 하는데 회사를 통해서 자 SPC 특수 목적 법인 1금융에서 1위로 넘어와서 개인이 막 샀죠. 개인도 사고 법인도 샀죠. 법인도. 자 이렇게 해서 한때는 뭐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한때는 1000%. 참 너무 이렇게 1000% 수익이라는 걸 자꾸 제가 공개를 하면은 살 맛이 안 나요. 아, 1억에 대한 1000%면 돈이 얼마예요? 100%만 난다 이래도 뭐 대단한 건데. 지금 뭐 20%, 30%만 나도 대단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정도 수익은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중에 이루어진 거는요. 98년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통은 2010년에부터 유통이 됐습니다. 유통이. 자, 그 이전에 경매 법정에 가보면은 무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24%까지 떨어졌는데 뭐 90%의 낙찰을 받고 방어 입찰하는 거죠. 자, 그런 걸 많이 보고 이상하다 그랬을 텐데 아마 이때 당시에 경매 법정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아실 거고 최근에도 우리 학원에서 유입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아마 성남이나 수원법원 같은 데서 막 전 법원이 막 흔들흔들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사례가 바로 우리가 채권을 다 매입해서 유입한 사례입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부실 채권에 대해서 개념과 연역과 또 할인해서 매입하면서 건재당금을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자, 제가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에 다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뭐 실전에 써먹을 거는 별로 없는데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책의 내용을 빼고 뺐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읽어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을 하는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책의 퀄리티라든지 좀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문가를 장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부실 채권 중에 지금 일반 채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거는요, 이것만 해야 됩니다. 바로 건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걸 설명을 드리느냐? 자, 여러 가지가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이 전환 무담보보 채권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는 담보보 채권이었으나 담보가 없어진 채권, 경매에서는 잔존 채권을 얘기하는데, 자, 무담보보 채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순수 무담보보 채권, 처음부터 담보가 없었어요. 건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외상값이라든지 뭐 모든 게 다 있죠. 그냥 뭐 물건 납품했는 거라 이런 거. 근데 전환무담보보 채권은 처음에는 대여금을 건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경매에서 다 말소가 됐죠. 말소 기준 권리에 속하니까. 자, 그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전환된 겁니다. 채권이 전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담보가 있었는데 전환이 되면서 무담보가 된 거예요. 무담보. 무담보 채권. 그럼 뭐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냐. 소용이 있죠. 자, 이 채권에 대한 시효는 일반 채권이 10년입니다. 10년. 자, 최초에 건저당이 있었어요. 건저당이 있었어요. 자, 내가 NPL로 매입을 했어요. NPL로 매입을 하면은 채권자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죠. 동일한 조건. 내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 자,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자를 미납해 가지고 내가 제공한 이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러면은 이 채무자는 빚진대, 바로 빚진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자, 모든 게 해결 끝인가? 절대 아니죠. 자,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은 채권. 자, 4억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4억 3,500이 됐는데 법원에서 배당은 3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1억을 못 받았습니다. 1억을. 바로 그게 경매에서 건저당은 소멸되고 전환돼서 무담보보 채권이라는 건데, 자, 이 채권은 법원의 민사신청가의 52가지의 양식을 보면은 부기 및 환부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채권자, 채무자 사건번호를 적어서 경매계장한테 제출하면 이 부기문이라는 걸 받아요. 부기문. 앞으로 다 나옵니다. 오늘 굳이 메모 안 해도 되고 책에 전부 다 있고요. 바로 이 부기문이 내가 못 받은 잔존 채권입니다. 자, 여기서 잔존 채권 아까 설명하면 1억을 못 받은 거예요. 1억을. 자, 내가 지금 NPL로 할인해서 매입했지만은 은행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았으니까 내가 채권자예요. 내가 개인이. 자,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대출을 해준 돈이잖아요. 부기문을 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는데 제목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맞잖아요. 뭐를 근거로? 부기문. 자, 부기문은 최초의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여신거래 약정서에 경매계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이 돈밖에 못 받았다. 그럼 그 약관을 읽어보면 계산이 정확하게 다 나와요.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채권 계산서 제출하면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자리까지. 맞잖아요. 채권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했으니까. 자, 채무자 너, 자, 해라. 그냥 1심에서 100% 성소가 되는 거죠. 100% 성소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성소가.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가, 법정 이자가 계속 늘어나죠.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한 번 망했다고 뭐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니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은요, 전부 압류를 다 할 수 있고 판결문을 가지고 즉시 강제경매 신청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전환무담보부 채권 이러면 MP라고 관심이 있다. 자, 이걸 설명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순수 무담보부 채권에 투자를 해요. 자, 저게 뭔가 봤더니 여신거래약정서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전부 다 있어요. 액면이 100억이에요. 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채권을 삽시다. 이래가 여러분들 돈 투자한다니까요. 얼마에 사느냐, 저거를. 100억짜리 액면가를 5억에 삽니다. 5억.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씩 10명이 내가지고 채권 인수해요. 채권 양수도 계약서 쓰고 무담보부에 건저당권 이전은 안 해요. 채무자한테 채권 양수 통지서 보내고. 그러고 나서 막 열심히 추심을 합니다. 이 채무자가 재산이 있나 없나 이러면 추심을 해요. 다행히 몇몇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5억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받아내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돈을 받아요. 그럼 일단 본전은 찾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또 이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또 100억이 넘어. 그럼 이 100억을 제3자한테 또 한 5억에 95% 할인해서 5억에 팔면 나는 성공인데 그 추심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00억짜리를 5억에 샀는데 아무리 해봐야 돈은 안 나와. 1억도 못 건져. 예,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건데 혹시라도 전환무담보부 채권이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해야 된다. 자, 이런 뜻에서 저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렸고요.